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생활에 하려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운동할 시간들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실제로 직장인들의 활동량은 어느 정도일까? 올해로 회사 생활 20년째인 임금복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오전 7시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한다. 집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걸은 거리는 고작 200m 남짓. 의정부 집에서 회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를 운전한다. 활동량은 거의 없는 상태다.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이 있는 6층까지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까지 총 100보도 걷질 않았다. 근무 시간 중에 활동량은 더욱 없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처리한다. 점심시간은 임금복 씨가 일과 중 가장 많이 걷는 시간이다. 즐겨 먹는 점심 메뉴는 대부분 육류 위주의 고열량 식단. 입맛이 원하는 식사를 하다 보니 섭취 열량은 매일 높아만 간다. 하루 동안의 걸음수로 임금복 씨의 활동량을 계산해봤다. 출퇴근을 포함한 하루 동안의 그의 걸음수는 총 4,250보, 141kcal가 소비됐지만 권장량인 300kcal가 소비되는 만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종 입사할 때는 70kg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한 19년 2개월 정도 입사한 후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90kg가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약 한 20kg 이상이 불었으니까 1년에 1kg 이상이 불었습니다. 임금복 씨 체중이 증가한 데는 활동량 부족도 큰 이유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기초 대사량도 문제였다. 신진대사 등 우리 몸에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 데 쓰여지는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은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한다. 임금복 씨가 하루에 섭취한 열량이 3,000kcal. 그런데 기초 대사량은 감소하고 활동량 또한 적어 약 1,300여 kcal가 남았다. 소비되지 못한 에너지가 축적돼 체중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몸에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에너지 대사량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과거에 먹던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서는 자꾸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은 떨어지고 먹는 양은 많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에너지 대사량의 차이 때문에 비만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부족해지는 활동량을 운동을 통해 극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전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차영만 씨. 출근하자마자 서둘러 향하는 곳이 있다. 이미 많은 직원들이 나와 운동을 하고 있는 이곳은 올 1월 회사가 마련한 스포츠센터. 차영만 씨는 벌써 7개월째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달리기나 걷기 등 복부의 내장 지방을 없앨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필수적이다. 체성분 측정을 해보니까 제대로 이제 이 복부에 이 비만 쪽이 조금 나와서 그래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됐구나. 지난해 고지혈증과 복부 비만 판정을 받은 차영만 씨. 위기감에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근무 시간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줄 만큼 운동이 생활화되었다.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 계획표도 세웠다. 하루 운동량을 꼼꼼히 체크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한 덕분에 체중도 6kg이나 줄었다.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좀 운동을 해보고자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뭐 거창하게 무슨 헬스 클럽을 다닌다든가 그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 가까운 생활 속에서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회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직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과 오후 매일 2번씩 15층 옥상까지 계단을 오르고 있다. 짬을 내어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옥상에는 줄넘기와 훌라후프 등 가벼운 운동기구도 마련했다.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시작한 운동이지만 건강은 물론 생활의 즐거움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서 허리가 37인치까지 나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2, 31, 32 이렇게 나가죠. 처음에 하기에는 솔직히 이제 업무 하다가 이렇게 가서 한 시간 내기가 좀 힘든데요. 한번 하다 보면 딱 그 시간만 되면 이제 몸이 하고 싶어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일하는데 능률도 오르고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기구나 장소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부족한 활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리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빠른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만 꾸준히 걸어도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사량의 조절뿐만 아니라 활동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셔야지 이 비만에서 탈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운동을 통해 적절한 활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자칫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운동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찾아줘야 한다. 고열량을 섭취하면서도 신체 활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살이 찌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보다 적게 먹고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늘리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2006 암치료 첨단의학 보고서를 방송합니다. 기초의학의 발전과 함께 암치료 의술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암 수술에 의료용 로봇이 사용되고 있고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꿈의 방사선 치료라 불리는 양성자 치료센터도 국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최신 암치료 의술의 발달은 암 환자의 생존 기간과 삶의 질 모두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국내 암치료 의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